시험이 코앞이라면 이런 문제 정도는 쉽게 맞힐 수 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을 누르시면 시험 문제와 해설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구독, 댓글, 좋아요.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잘 맞힐 수 있어야 돼요. 만일 틀린 문제가 많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1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우울증 경향의 감소. 2. 의존성의 감소. 3. 조심성의 증가. 4. 경직성의 감소. 5. 내향성의 감소. 정답은 3.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의존성이 증가해요. 경직성도 증가하고 내향성도 증가해요. 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가족 형태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혁 씨의 부모는 니은 빌라 1층에 살고 있다. 2달 전 결혼한 기혁 씨는 부모와 같은 니은 빌라 5층에 살면서 연로한 부모를 보살핀다. 1. 핵가족. 2. 대가족. 3. 다문화가족. 4. 수정 확대가족. 5. 빈둥지 증후군 가족. 정답은 4. 수정 확대가족입니다. 노인 가족은 노부부끼리 살거나 노인이 포함된 가족을 뜻하고요.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될 때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수정 확대 가족은 자녀가 노인 부모의 근처에 살면서 보살피고 부양하는 것이에요. 3번.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제도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국민건강보험. 4. 산업재해 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3.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사회보험들을 요약해 볼까요? 국민의 질병, 부상 예방, 진단, 치료는 건보예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의 연금은 연금보험이고요.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실업 시 급여는 고용보험이에요. 업무상 재해 보상은 산재보험이고요. 고령, 노인성 질병의 급여는 요양보험이에요. 4번.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무엇일까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 존엄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자아실현의 원칙. 4. 독립의 원칙. 5. 보호의 원칙. 정답은 4. 독립의 원칙입니다. 키워드를 기억해두면 시험 문제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자아 실현의 원칙이 정답이고요. 착취, 학대, 공정, 평가, 자유는
존엄의 원칙이 답이에요.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라는 문장이 있으면 독립의 원칙이 정답이고요. 정책 적극 참여,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있으면 참여의 원칙을 답으로 고르세요. 자유,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보호의 원칙이 답입니다. 특히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보호의 원칙이 답이에요. 자유는 존엄의 원칙과 보호의 원칙 둘 다 있는 단어라서 외울 때는 인권보호, 인권보호, 인권보호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5번. 다음의 시설들이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무엇일까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은 2.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류를 요약해 볼까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은 주거복지시설이고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여가복지시설이고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에요. 6번.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사회보험을 축소한다. 2. 개인보험을 축소한다. 3. 국가와 사회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4. 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주선한다. 5. 자녀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도록 한다. '정답은 3. 국가와 사회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둘 다 병행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일할 수 있어야겠죠. 자녀들에게 전적인 부양을 요구한다면 갈등이 생기겠고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돌봄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7번.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 1차 판정을 하는 곳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공단. 2. 보건소. 3. 등급판정위원회. 4. 장기요양센터. 5. 가정의학과 의원. 정답은 1. 공단입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줄인 표현이에요. 공단에서 1차 판정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해요. 8번.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1. 단기보호. 2. 주야간보호. 3. 방문목욕. 4. 방문간호. 5. 방문요양.
정답은 5. 방문 요양입니다. 9번.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거실에 대형 유리 닦기. 2. 대상자가 사용하는 욕실 정리정돈. 3. 마당에 상추와 고추 모종 심기. 4. 대상자 가족의 세탁물 걷기. 5. 대상자가 기르는 고양이 사료 주기. 정답은 2. 대상자가 사용하는 욕실 정리정돈입니다. 10번. 다음 업무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 정서 지원 서비스. 5.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정답은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세면, 양치,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체위 변경,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해요. 11번.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대상자의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에 대한 변화와 심리적 변화까지 살핀다. 1. 숙련된 수발자. 2. 정보 전달자. 3. 관찰자. 4. 동기 유발자. 5. 옹호자. 정답은 3. 관찰자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숙련되어 있어서 대상자의 불편을 경감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 숙련된 수발자에 해당해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이에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보고하는 것은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정보 전달, 보고가 키워드고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와 심리적 변화까지 관찰하는 것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변화, 관찰이 키워드겠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것은 동기 유발자 역할이에요. 동기 유발, 지지가 키워드고요. 학대, 소외,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은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학대, 소외, 차별, 편, 지켜줌이 키워드겠죠. 이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의 답을 바로바로 고를 수 있을 거예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흡인. 2. 비위관 삽입. 3.
관장. 4. 욕창 관리. 5. 외용약 제공. 정답은 5. 외용약 제공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요. 흡인기로 가래와 이물질 등을 빼내는 것을 석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의료 행위예요. 대상자가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을 때 코와 위를 연결하는 관을 삽입하는 것을 비위관 삽입이라고 해요. 이것도 의료 행위죠. 요양보호사는 비위관을 잠그는 것은 가능해요. 비위관을 잠그고 시설장이나 의료진에게 보고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예요. 관장은 대상자의 항문에 약물을 넣는 것인데 이것도 의료 행위죠. 도뇨는 방광에 소변줄을 꽂아 소변을 빼내는 것인데요. 이런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빼는 것도 의료 행위예요. 그런데 욕창 관리나 투약이 왜 의료 행위일까요? 여기서의 욕창 관리는 단순히 대상자를 씻기거나 체위를 변경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욕창 부위를 씻기고 가볍게 두드려주고 햇볕을 쬐게 해주고 체위를 변경해주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이고요. 욕창 부위에 대한 진단과 약물 처방, 약물 도포, 수술까지 포함한 것을 욕창 관리라고 해요. 투약은 단순히 약을 가져다 주는 것을 뜻하지 않고요. 의료진이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을 투약이라고 해요. 요양보호사는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 임의로 판단해서 어떤 약을 제공해서는 안 돼요. 시험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외용약품과 사용하고 있던 상비약품은 제공할 수 있고 의약품은 제공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상비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이에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약이고요. 13번.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의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못 버리게 하는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요양보호사 임의로 버릴 수 있다. 2. 대상자 스스로 버릴 때까지 기다린다. 3. 같은 약을 새로 구매해 대상자 몰래 바꿔둔다. 4. 대상자의 보호자와 함께 오래된 약들을 버린다. 5. 동네 약사에게 전화하여 설득해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4. 대상자의 보호자와 함께 오래된 약들을 버린다입니다. 실제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험 문제의 정답을 고를 때는 교재 내용 그대로의 답을 정답으로 고르세요. 만일 교재 내용 그대로의 답이 없을 때는 대상자의 허락을 구한 다음 처분한다. 또는 대상자의 가족의 지원을 요청한다. 대상자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버린다와 비슷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몇 번일까요? 집안의 제한된 공간에서만 있도록 하고 제한된 공간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학대 행위.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자기방임.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5. 신체적 학대입니다. 1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몇 번일까요?
허락 없이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학대 행위. 1. 방임. 2. 유기. 3. 정서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4. 경제적 학대입니다. 16번. 대상자가 전화로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할 때의 성희롱 유형은 무엇일까요? 1. 시각적 행위. 2. 육체적 행위. 3. 언어적 행위. 4. 심리적 행위. 5. 정서적 행위. 정답은 3. 언어적 행위입니다. 17번. 대상자가 음란한 내용을 적은 종이를 보여줄 때의 성희롱 유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언어적 행위. 2. 육체적 행위. 3. 정서적 행위. 4. 심리적 행위. 5. 시각적 행위. 정답은 5. 시각적 행위입니다. 성희롱 문제도 항상 출제되어 음란한 낙서와 메모를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행위일까요? 언어적 행위일까요? 메모, 편지, 낙서는 글자를 써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험 문제에서의 언어적 행위는 글이 아닌 말, 이야기로 하는 행위예요. 그럼 성희롱 유형을 요약해 볼까요? 음란한 농담, 외모평가,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강요, 옆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껴안기, 만지기, 몸을 밀착하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이고요. 음란물 게시와 고의적 노출은 시각적 성희롱이에요. 육체적 성희롱과 시각적 성희롱의 차이를 구분해 볼까요? 요양보호사를 만지는 것은 육체적 행위이고요. 대상자가 자기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자기 몸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건 시각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만지면 육체적 행위이고 자기를 만지는 걸 보여주는 건 시각적 행위에 해당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을 계속 들으시려면 시험이 코앞이라면 이 일을 클릭하세요. 필기문제 해설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